점수 잡는 Hackers. GTF 목표 달성을 결심하시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GTF의 출제 경향과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본 OT 강의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목차 살펴보면서 진행할게요. 먼저 GTF라는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찬찬히 해드릴 건데요. GTF 레벨 2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점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험 당일의 팁 같이 정리해 드릴 거고요. 아마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시험 영역별 미리 보기, 그리고 핵심 전략 부분입니다. GTF의 이 세 가지 영역을 따로따로 그 출제 경향과 함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 문제 생김새도 한번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어떤 전략으로 다가갈지에 대한 정리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 강의 7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커리큘럼을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공부하실지 학습 플랜도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F라는 시험은요, 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의 약자입니다. 국제테스트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제적 공인영어 시험입니다. GTF 코리아라는 곳에서 시험을 운영하고 주관하고 있고요. GTF의 점수가 현재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죠. 공무원, 군무원 등 각종 국가고시 영어 대체 시험, 그리고 기업체 어떤 평가 시험으로도 활용되고 있고요. 대학교, 대학원 졸업 자격 영어 대체 시험 등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 레벨이 1부터 5까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중에서 레벨 2 정기시험 점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벨 2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법, 청취, 독해 및 어휘 영역으로 이렇게 총 8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엄청 많은 문항은 아니에요. 토익 같은 시험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이 시간도 90분이 총 소요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요. 일단 이게 평균 점수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청취에 자신이 없다 하면은 청취 영역을 거의 포기하시고 문법과 독해 및 어휘에서 점수를 따셔도 평균 점수만 달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영역별 시험 시간의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배분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법 영역을 빨리 푸시고 청취 지문이 흘러나오기 전에 독해를 먼저 푸실 수도 있는 거고요. 청취 영역에 문제 보기를 미리 봐두실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을 좀 배분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자, 문법부터 보시면 이렇게 6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제, 가정법, 준동사, 조동사, 연결어, 관계사. 딱 이 안에서만 26문제가 나오고요. 청취 영역은 Part 1, 2, 3, 4로 지문이 4개로 이렇게 나뉘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Part 1과 Part 3를 같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거든요. 항상 남자와 여자 주인공이 등장해서 왔다 갔다 티키타카의 대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 개수는 7, 6, 6, 7 이렇게 비슷합니다만 Part 1과 3는 대화인데 2와 4는 혼자 1인 담화가 됩니다. 그래서 Part 1, 3를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 경험담 뭐 이런 대화인데 Part 2는 조금 더 공식적인 주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좀 더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감이 안 올 수 있어서 그런 주제 예시도 뒤에서 좀 더 살펴보고요. Part 4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공식적으로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파트별로 흐름이 딱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익히고 가시면
훨씬 더 듣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독해 및 어휘 영역도 마찬가지로 Part 1, 2, 3, 4 각각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일단 Part 1은 일대기. 그래서 마치 위인전을 한 지문으로 짧게 간추린 것처럼 한 인물의 일대기가 나오고요. Part 2는 뭐 매거진 article이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주제가 여기도 다양합니다. 뭐 어떤 실험 연구 같은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Part 3는 백과사전.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거. 근데 그 전문적인 것도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나오고요. Part 4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토익 지문에서도 가끔 경험이 있으시다면 보셨을 법한 그런 비즈니스 레터, 뭐 이메일, 편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독해 및 어휘 영역은 모두 7문제로 나오는데요. 이 7문제가 다 독해 문제는 아니고 어휘 문제가 파트별로 2문제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적 활용처도 같이 볼게요. 사실 목표하시는 점수는 다 각자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최소 뭐 43점, 최소 32점만 받으면 돼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네, 점수 65점까지 목표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조금 더 높은 77점까지 목표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각자의 목표 점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산법을 또 같이 볼게요. 왜냐하면 영역별로 내가 최소한 몇 점을 맞아야지 평균 몇 점 달성,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총점과 평균 점수의 경우 소수점 이하 점수는 올림 처리를 하는데요. 각 영역의 점수, 맞은 개수 곱하기 3.75. 평균 점수는 네, 합계해서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목표 점수가 50점인 경우라면 이렇게 점수를 예시로 짜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법 45, 뭐 청취 18.75, 독해 및 어휘를 37.5 그러면은 대충 몇 문제를 맞춰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34점? 그럼 50점 달성 못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계산을 해서 내가 여기에서 50점을 받으려면은 문법은 45점이 아니라 문법이 대충 60점까지는 나와야겠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서 12개가 아니라 뭐 정말 20개까지 맞춰야겠다. 그런 식의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영역별로 여러분 문제풀이 하실 때 문법에서 뭐 몇 점까지 그리고 몇 개까지 맞춰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GTF 청취 영역을 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취 영역을 뭐 기둥을 세운다 해가지고 정말 5개만 맞추겠다 이렇게 목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표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근데 목표 점수가 막 65점 이상이라거나 하면은 청취 영역도 꽤 많은 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목표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당일 팁 같이 살펴볼게요. 답안을 따로 마킹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풀면서 바로 마킹하는 것이 좋고요. 영역별 시험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취약한 영역, 또 강한 영역에 적절히 시간을 배분해 가면서 자유롭게 푸는 게 좋습니다. 단, 청취 시간에는 그 지문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른 응시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펄럭거리면서 막 넘기고 그러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험지에 낙서를 하거나 다른 응시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표시하는 거는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일 정도로 표시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다행인 부분이에요. 독해 영역 그리고 특히나 청취 영역에서는 노트 테이킹 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표시, 밑줄 그런 연습도 하시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OMR 카드의 정답 마킹란이 90번까지 있는데 GTAB 레벨 2는 80번까지만 문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는 26문제 중 절반인 1번에서 13번까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네, 문법 영역은 해석을 통해서 풀지 않고 문법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지문이랑 보기를 보시고 빠르게 무슨 유형의 문제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 1번은 두 문제가 나오는 해석을 통해서 푸셔야 되는 연결어가 나왔습니다. 각 문법 유형마다 출제되는 문제 개수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연결어에서는 해석을 통해서 문맥으로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셔야 되는 문제니까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전 시험장에서는 좀 제끼고 시제, 가정법 이런 거 먼저 푸시고 나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ABCD 보기의 단어 의미 확인해 볼게요. So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 even if 뭐뭐일지라도, because 때문에, whereas 뭐뭐인 반면. 자, 같이 한번 해석해 보고요. 여기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니까 첫 문장부터 그 문맥을 확인해야겠죠? Jelly ice, a freezable material made from gelatin and water, may prove advantageous for food preservation. 자, 여기 may까지가 주어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빠르게 해석을 한다면은 요 컴마 사이를 빼버리고 젤리 아이스는 may prove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젤리로 된 아이스, 젤리형 얼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얼음이 증명될 수도 있대요. advantageous for food preservation. 그래서 이런 식품, 음식을 보존하는데 유익하다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증명이 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젤리형 얼음이 뭔지를 이렇게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젤라틴이랑 물로 만들어진 물질이요. The substance remains solid even after thawing. 이 물질이 remains solid 하면 고체, 딱딱한 게 solid예요. 고체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remain. 고체로 계속 남아있는데 even after thawing. 해동이 된 후에도 고체로 남아있는데 그 다음 regular ice melts into water and can potentially contaminate food. 지금 요 앞에 빈칸한 문장 the substance는 젤리 아이스, 젤리형 얼음 물질을 얘기하고 있죠. 해동 후에도 고체로 딱딱하게 남는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은 regular ice, 일반 얼음 얘기가 나왔어요. 일반 얼음은 물로 녹아요. 그리고 이렇게 contaminate, 오염시킬 수도 있대요, 음식을. 그러니까 대조가 되고 있죠. 젤리형 얼음은 solid한데 일반 얼음은 물로 녹아버린다. 그래서 대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whereas가 어울리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게 연결어를 넣어서 한 번 더 해석을 해서 더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젤리형 얼음의 물질은 해동 후에도 고체형으로 남는 반면 regular ice는 일반 얼음은 물로 녹아서 음식을 이렇게 오염시킬 수도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여기는 빈칸 앞 그리고 보기를 보면 가정법 문제인 걸 알 수 있죠. 가정법은 if가 보이고요. if절 동사 확인하시고 주절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바로 3초 만에 풀 수 있어요. 가정법이 제일 좋은 문법 공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해석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틀리셨거나 새롭다면 이제는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if절에 were to be placed라는 요 동사를 해석이라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과거 동사인 거예요. 과거 시제죠? 그럴 때는 주절의 정답이 would 동사 원형입니다. 바로 가정법 과거 문제인데요. if절의 were to 동사 원형, 요거는 과거 동사로 보시는 거예요. 의미로 따지면 현재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는데 were to 동사 원형이 되면 조금은 더 가능성이 낮은 걸 말할 때 씁니다. 그리고 주어
would, could 동사 원형 주절이 이렇게 이어지고요. 간혹 if절이 뒤에 붙어서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도 가정법의 문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공식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고르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석 안 하고. 네, 저희는 문법 영역, 해석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해석 간단히 같이 하고요. 추후에 독해와 청취 영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요 독해 연습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Coast redwood trees are capable of reaching tremendous heights. 그래서 이렇게 나무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죠, 해석하는 데에는. 그래서 세콰이어 나무 계열입니다. 이 redwood trees가 가능하대요. capable of ing. 그래서 엄청나게 tremendous 높이. 그래서 엄청 높이 다다를 수 있는, 높이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 키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If the tallest recorded coast redwood were to be placed horizontally, it would cover length of a football field. 그래서 이렇게 현재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죠.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가장 키가 큰 이 나무가 이렇게 정말 수직으로 탁 놓일 수 있다면 그 길이는 cover 할 것인데 뭘 커버하냐면은 이 축구장만큼의 길이를 커버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는데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were to 동사 원형 가정법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14번.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보기를 보니까 시제가 보이는 시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빈칸 앞뒤에 시간의 단서를 찾아주셔야 돼요. For just 10 minutes 그리고 when 플러스 과거 동사가 보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서만으로도 해석 없이 시제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먼저 기간 표현을 보셨을 때 그리고 when 플러스 과거 동사 표현을 보셨을 때 바로 현재 진행과 같은 D, is reading 같은 거는 바로 오답으로 소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when 플러스 과거 시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 완료 진행은 또 될 수가 없죠. 과거 시점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A와 C가 남는데요. 과거 완료 진행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중 여러분은 뭘 고르셨나요? 정답은 과거 완료 진행이었습니다. 과거 완료 진행 시제의 단서를 먼저 정리해보고 저희 한번 이거 해석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과거 완료 진행과 현재 완료 진행 두 가지가 보기에 보일 때는 단서만으로는 100%, 200% 확실하지 않아서 해석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단서만으로 풀 수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에 이 표현 단서는 외워주셔야 돼요. 과거 완료 진행 had been ing는 무언가를 해오고 있던 중이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시간의 단서는 before, when, since와 같은 단어가 과거 동사와 함께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했을 때, 뭐뭐 했던 때 그 이래로부터를 표현하는 이 세 가지 같이 외워두시고요. for 플러스 기간 표현, 그리고 until 과거 동사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번 문제에서는 for 플러스 기간 표현이 나왔고 when 플러스 과거 동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200%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제도 해석을 해야 할 때가 가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에 여러분들 요거 두 가지 구분해서 한번 의미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 시간에 해석을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 독해와 청취 영역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Neil was eager to start his new fantasy novel after getting home, but found himself exhausted from his day at work. Neil, 사람 이름이죠? eager 하면 뭔가 간절히 바라고 열의에 차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새로운 소설을, 공상소설을 시작하는 거에 정말 열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 왔을 때. 그런데 그 자신을 발견했죠. 엄청 지쳐 있었던 것, tired보다 엄청 더 지친, 피곤한 걸 exhausted이라고 해요. 그의 일터에서의 하루, 그러니까 일과가 너무 지쳤었나 봐요. He had been reading인지 has been reading인지를 확인을 할 건데요. For just 10 minutes, 10분 동안
읽어오고 있던 중이었어요. When he decided to stop and go to bed. 그가 읽던 거를 멈추기로 그리고 자러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10분 동안 책을 읽어오고 있던 중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 완료 진행이 되려면 지금을 포함을 합니다. He has been reading 같은 건 지금까지 내가 읽어오고 있는 걸 포함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가 책 읽던 걸 멈추고 자러 가기로 했던 그 시점이 과거예요. 근데 그 과거보다 더 앞선 대과거에서부터 10분 동안 읽어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가 그만 읽고 자러 가기로 결정했을 때가 되기 때문에 이 과거 완료 진행은 과거, 대과거 시점까지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 시점이 단서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자, 15번 무슨 문제인지 바로 확인될까요? 네, 저는 바로 이 if가 보입니다. 가정법 if가 나왔고요. 그리고 were to become이라는 동사를 보자마자 바로 정답은 would discover,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C를 고를 수 있었어요. 가정법은 정말 제일 좋은 문법 유형이죠. 해석 1도 없이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법의 이 공식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if절에 과거 동사가 보이면 주절의 동사는 would 플러스 혹은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요. 여기서의 특이사항은 were to 동사 원형이 나온 거예요. 이 were to become은 became으로 나왔을 때랑 의미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were to 동사 원형을 과거 동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의미상에서는 가능성이 정말 현저히 낮은 걸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해석은 독해 영역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볼 겁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할 수 있을 텐데와 같은 현재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죠. 한번 같이 보죠. It is estimated that less than 0.001% of the world's deep sea floor has been directly observed. 추정된다라는 표현이에요. estimated that. 그리고 이하죠. less than 0.001%보다 안 되는 그 이하에 뭐예요? 세계의 그 바닷속, 근데 엄청 깊은, 그래서 해적, 그래서 심해적의 0.001% 미만, 이 이하가 directly observed, 직접적으로 관찰이 되어 왔다고 추정이 됩니다. If the technology needed to explore the seabed were to become more accessible, 까지가 if절이네요. 어떤 기술이냐면 이 해저를 탐험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술이 더 접근 가능하다면 과학자들은 would likely discover many new species. 많은 새로운 종을 발견할 가능성이 또 높을 텐데 이렇게. 그래서 현재 상황을 반대로 가정합니다. 공식으로 푸는 가정법 문제였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